여러분, 잠깐만 멈춰 보시겠습니까?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 그 모임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해지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주변에서 말합니다. 왜 혼자만 있으려 하냐고,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냐고, 혹시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정말 그럴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이 847명을 대상으로 무려 3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7배 더 높았습니다. 우울감은 오히려 68% 낮았습니다. 심지어 인지 기능도 3년 후에 더 선명하게 유지되었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오해받아 왔을까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잘 섞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깊이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도 많지 않고 굳이 어울리려 하지 않는 모습.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자리, 비판과 외로움 속에서도 지켜낸 아주 단단한 내면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2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 단 하나만 마음에 담아 가시더라도 오늘 하루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첫째,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의 비밀. 셋째, 혼자의 시간이 선물이 되는 이유. 넷째,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다섯째,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의 비밀. 여섯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성숙함. 일곱째, 깊은 한 사람의 힘. 여덟째, 내면의 직관을 믿는 삶. 아홉째, 나이 들수록 단단해지는 마음. 열째, 말보다 깊은 존재감. 열한째,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삶의 완성.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분이 계십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어르신, 그 당시 60살이셨습니다. 학원 강사를 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다 하고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본인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친구들 모임에 가면 누가 뭘 했는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언제나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에서 무려 84년간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긴 인생 연구가 있습니다. 남성 724명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거 교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남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느냐이다. 84년을 추적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84년입니다, 여러분. 남의 평가는 변합니다. 오늘 나를 좋게 보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 위에 자기 삶을 올려놓으면 결국 마음은 쉴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알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어르신 세대는 특히 공동체 속에서 역할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의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자식이 독립한 이후에 그 역할이 줄어들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세게 불 때 가지가 많은 나무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겉으로는 조금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인정에 의지하는 것은 마치 가지에만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그 가지를 꺾으면 바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기준을 만드는 것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해도 그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약점까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딱 한 번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한 것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작아도 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도 충분합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한 것도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자기 기준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을 들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의 전부를 아는가? 모른다면 그 평가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전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식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몰라서입니다. 나중에 그들도 자식을 키우게 되면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남의 인정 위에 세운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자기 안에서 세운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옅어지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구에게도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는 듯한 태도에서 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임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분이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그 소리의 크기와 사람의 깊이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진짜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불안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속이 비어 있을수록 요란한 법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서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목소리가 작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분들일수록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어르신이셨는데요. 퇴직 후에 동네 경로당에서 오랫동안 총무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이 어르신에 대해 꽤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요. 잘못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분의 말이 틀렸다는 것도 저의 말이 맞다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자신감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나서지도 않고 지나치게 물러서지도 않는 태도를 연습하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렵게 구는 상황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 그냥 잠깐 가만히 있어 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비판을 받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3번 심호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에 배울 것이 있는가? 있으면 감사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셋째, 자기가 잘하는 것 하나를 매일 조금씩 하세요. 그것이 요리든 정원 가꾸기든 글쓰기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잘 해나가는 경험이 쌓이면 이상하게도 다른 영역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흥미있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의 시간이 선물이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아무 약속이 없는 날,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저녁,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 웃음, 분위기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잠시 덮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의 시간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정반대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년 심리학자 나카무라 히로코 박사가 8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다고 기억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3%의 어르신들이 혼자 조용히 있던 시간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라고 답한 분이 19%였고요.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8%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빈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가? 이 질문들은 사람들 속에서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비로소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잠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오래전부터 아침 일찍 혼자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을 위한 습관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 걷는 시간에 해결되지 않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참 귀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시간에 뇌는 경험을 통합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뇌의 정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물이 흐르기만 하면 안에 이물질이 쌓입니다. 가끔은 물을 잠그고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계속 외부 자극에만 노출되면 마음 안에 피로와 잡념이 쌓입니다. 혼자의 시간이 그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딱 20분만 완전히 혼자인 시간을 만드세요. TV도 끄고 전화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 시간에 억지로 뭔가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세요. 흘러가는 생각들을 멀리서 바라보듯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셋째, 조금 익숙해지면 그날 감사한 것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도 충분합니다.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충분합니다.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었다는 것도 됩니다. 대한노인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이 평균 42% 개선되었고 하루 활력이 57% 높아졌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편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3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여기까지의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혼자의 시간이 선물이라는 것.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비교해서 자유로워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조용한 비교가 됩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노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감을 경험하는 어르신들 중에 87%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9명입니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특징을 보면 73%가 나는 남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비교는 내 삶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는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는 항상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아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위축되고 더 힘든 사람을 보면 잠깐 위안이 되다가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미로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하도록 훈련을 받아왔으니까요. 학교 때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업무 성과로, 퇴직 후에는 자식과 손주로 이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의 방향을 바꾸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나는 조금 더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떠올리세요.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남들이 모르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셋째, 이 말을 자주 되새겨 보세요. 인생은 원래 각자의 길이다. 출발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재려할 때 무리가 생기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오래전에 한 어르신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물 대주다가 내 눈을 다 말린다. 비교로 남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내 삶을 채울 힘이 없어집니다. 내 눈부터 먼저 채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생각보다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있는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분위기에 맞춰 말하고 어색해질까봐 속마음을 감추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은 조금씩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의 68%가 원치 않는 사회적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피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절하는 것, 모임을 빠지는 것이 미안하고 또 체면이 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 더 힘듭니다. 평생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해드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을 가득 채운 컵과 반쯤 빈 컵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득 찬 컵입니다. 원치 않는 모임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정작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없어집니다. 자식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여유가 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다정하게 대해줄 마음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지켜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임에 다녀온 후에 나는 더 충전이 될까? 아니면 더 소모가 될까?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소모가 된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둘째,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번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설명이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짧고 정중하게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자기를 충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혼자 산책할 때 충전이 됩니다. 어떤 분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손주 사진을 볼 때, 어떤 분은 텃밭을 가꿀 때, 그 충전 방법을 매일 조금씩 써보세요. 사람의 힘은 끝없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몸도 쉬어야 하듯이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힘을 정말 소중한 곳에 쓰세요. 가족에게,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섯 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 조용한 자신감, 혼자의 시간이 선물인 이유, 비교해서 자유로워지는 법, 그리고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붙잡는 것일까요? 아니면 놓아주는 것일까요?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가까운 사람이든 조금만 더 내 생각을 이해해 줬으면, 조금만 더 내 방식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조금씩 상대를 자기 틀 안에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쁜 마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더 잘 됐으면 해서, 더 행복했으면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떠날까봐,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까봐, 그래서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울대학교 가족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 할수록 자녀의 방문 빈도가 현저히 줄었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믿고 놓아줄수록 자녀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누군가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겠지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이 느낌이 자식의 마음에 쌓이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남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붙잡으며 애쓰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클수록 자신도 더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국 관계를 더 오래, 더 깊게 지켜줍니다. 6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더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깊은 한 사람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는 것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도 잘 나누고 웃음도 많지만 막상 마음이 힘들 때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84년 인생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 들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달랐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1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들어주세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둘째, 작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상대가 지나가듯 말한 것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물어봐 주는 것.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이런 작은 것이 큰 감동을 줍니다. 상대가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내세요. 완벽한 척하는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요즘 좀 힘드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깊어집니다. 취약함을 공유하는 것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단 한 사람이 옆에 있어 준다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생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직관을 믿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이 선택이 옳은지 생각은 계속 이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기 안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딘가 편안한 느낌, 이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이상한 느낌, 이런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에게만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체화된 지혜라고 합니다. 오랜 경험이 뇌와 몸에 저장되어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먼저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직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직관적 판단 정확도가 30대보다 평균 34%더 높았습니다. 34%입니다. 즉, 여러분의 그 왠지 이상한 느낌, 이 젊은 사람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을 겪어온 경험이 그 직관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 이 감각은 쉽게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감정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기 안의 조용한 느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이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8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나이 들면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이제 9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단단해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것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래 마음이 아프고 별것 아닌 일에도 오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나이를 먹어온 사람은 달라집니다. 상처는 받아도 이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 조절 능력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로라 카스텐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오히려 향상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20대보다 평균적으로 일상에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제대로 겪어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단단해질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처를 받을 때 이것도 지나간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들 중에 1년 후에도 이렇게 중요할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이럴 것 같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둘째, 자기 감정을 이름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두렵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강도가 낮아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편도체 활성이 줄어들고 전두엽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지나온 힘든 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결국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을 이겨냈다. 이 확신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지 사실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난을 이겨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온 분들입니다. 그 힘이 어디 갔겠습니까? 다 안에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10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깊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이 적은 사람이 깊은 사람일까요? 이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말보다 깊은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크게 말하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입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존재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존재감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말이 가장 많은 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 말이 무거운 분,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분,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것을 가르치겠다고 말하기보다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아동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의 태도와 행동은 손주의 인격 발달에 부모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웁니다. 어떻게 이런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약속을 지키세요. 내일 전화할게 라고 했으면 반드시 전화하는 것,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약속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둘째, 불필요한 말을 줄이세요. 모든 것에 의견을 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상황에 충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한결같으세요. 기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들쑥날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손주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한 어른이 가장 안전한 어른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11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이제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 지역을 연구한 블루존 프로젝트 연구팀의 발견이 있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부모와의 긴밀한 유대관계입니다. 그 지역의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흡수했습니다. 조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작은 것의 행복을 찾는 능력을, 역경을 견디는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들이 자라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너무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내 삶에 손주에게 들려줄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힘든 순간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 이야기들이 손주들에게는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실패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더 값집니다. 완벽한 어른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어른의 모습이 손주에게 더 큰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의 졸업식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손주의 생일에 직접 노래를 불러주는 것, 손주가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내면의 건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11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삶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1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남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한 사람과 깊어지는 것입니다. 무리 짓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떠나지 않는 마음,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깊은 사랑이고 깊은 삶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주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시간들이 이미 그 삶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섰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은 아직 다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말은 많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 혼자여도 충분하고 함께여도 풍요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12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의 인정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서는 삶. 잠들기 전에 오늘 부끄럽지 않은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둘째, 조용한 자신감. 비판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3번 심호흡하세요. 셋째, 혼자의 시간이 선물. 하루 20분 완전히 혼자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넷째, 비교에서 자유.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다섯째, 에너지를 지키는 삶. 모임 전에 충전이 될까? 소모가 될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섯째, 사람을 놓아주는 성숙함. 특히 자식을 믿고 놓아주세요. 그것이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일곱째, 깊은 한 사람의 힘.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덟째, 직관을 믿는 삶. 그 왠지 이상한 느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직관은 30대보다 더 정확합니다. 아홉째, 나이 들수록 단단해지는 마음. 이것도 지나간다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열째, 말보다 깊은 존재감.
작은 약속부터 지켜보세요. 침묵도 때로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11째,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함께 있어 주세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12째, 흔들림 없는 삶의 완성. 여러분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12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조용히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요함, 중심, 거리두기, 자유, 성숙, 혼자서도 괜찮은 힘, 깊은 관계, 비교하지 않는 삶, 내면의 목소리,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그 한 단어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조용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중에 요즘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말이죠.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이야기 번호를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1번부터 12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또 하나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